자, 조영남 씨 그림 파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송모 씨죠. 속초에서 활동했던 그 대작 화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수라고? 무슨 소리냐? 내가 조영남보다 더 잘 그린다. 그림 대결 한번 해볼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채널A 사회부의 김유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작 화가와 관련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씩 그 신상이 좀 공개되고 있는데 이분 누군지 하나 좀 먼저 확인한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대작 화가로 알려진 이분은 송모 씨입니다. 나이는 네. 60살이고요. 이 전주에 있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도 미술 장학생이었는데 그 유근병, 박방병 이런 지금 현존하는 이 대단한 이 미술가들과도 함께 어깨를 겨루면서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가지 않고요. 뒤늦게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도 백남준 작가의 조수로 활동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자, 백남준 선생의 조수로 활동했다는 것은 본인 주장인 겁니까? 아니, 다른 걸로 검증이 된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본인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는 속초로 거처를 옮겨서 이 열심히 그 생계를 위해서 벽화 작업 같은 것들을 해오면서 살고 왔고요. 또 송 작가 조 씨는 평소 호영호재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여기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송 작가, 이 대작 화가로 알려진 송 작가가 활동하던 곳이잖아요. 자, 잠시 후에 이 집 주인의 음성을 통해서 과연 이 송 작가가 조영남 씨를 어떻게 생각해야 했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하나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요, 뉴욕에서 공부한 무명 작가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자, 조금 더 있는데, 뉴욕에는 갤러리 멤버였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게 네. 어떤 건가요? 이 송 작가가 스스로 밝혔는데요. 자기는 뉴욕에 있는 필라디에스 갤러리 멤버였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권위 있는 곳이냐면 네. 40명이 거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 뒤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갤러리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본인의 실력이 뛰어났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저것도 검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될 테니까요. 일단 뉴욕에서 권위 있고 또 기존의 화가들이 많이 대다수가 동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출신이라면서 자신이 실력 있고 역량 있는 작가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 속초에서 삶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간간히 나왔지만 저희 취재팀이 그 속초 집 주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 진짜 어렵게 살아요. 자기 밥을 안 먹으면 훨씬 좋겠네. 저는 25만 원씩 받았는데 돈도 없고 내가 20만 원 받아. 그 사람 착해요. 누구 욕하거나 뭐 이제 이러진 않는데 그림하고 관계없이 돈 때문에 갔어. 돈 벌러. 자, 그런데 저렇게 집주인이 하는 얘기 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동네 벽화도 그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하도 네. 돈이 없어서 그 인근 식당에 벽화를 네. 그리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거나요. 심지어 건설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을 하나 벌면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그림을 들고 서울에 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가용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송 작가가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동영 차장, 어떤 내용들을 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조영남 씨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아주 여과없이 밝혔는데요. 조영남 씨를 향해서는 조영남 씨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네. 이런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렸다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힌다. 내가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기 싫어서 도망 다니기까지 했는데 전 매니저가 예전에 살던 집까지 쫓아와서 나에게 그림을 부탁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섭섭했던 것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이 인터뷰한 내용을 저에게 좀 소개해드렸는데 김유림 작가 네. 계속 밝히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네, 심지어 그 물감을 가지고도 아주 네. 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부처님 얼굴 밑그림을 5개, 6개 정도 급하게 그려서 가져갔더니 그림을 던졌다. 그래서 그때는 차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5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소득세를 제외한다면서 46만 원만 주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며칠 뒤 50만 원을 보내줬는데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소득세를 제외하고 46만 원을 줬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차비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네가 떼라 이렇게 좀 섭섭하게 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뗀다는 얘기는요,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네. 뭐 얼마를 제외하고 주고 이거는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할 때 따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저게 저 액수가 어떤 명목이었는지 네. 만약에 정말 소득세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조영남 씨가 그러한 네. 세금 처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한 또 정말 어떤 면목으로 했을 것인가 저거를 실제로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 대금으로 한 것인지 좀 사실 정확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네.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부분까지도 다 해명이 되어야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림 재료값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이 그림 재료가 50만 원을 넘으면 눈치를 줬다. 물감을 반만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서 정해준 만큼만 썼더니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색을 흐리게 했냐. 물감이 적어서 물에 타서 썼다고 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채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수채화 물감 이게 얼마 되나 모르겠어요. 수채화 물감이라는 게. 이 송 씨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요. 국내 물감이 아닌 외국 물감들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감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안 해줬다면 송 씨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영남 씨는 굉장히 어렵게 또 난처한 처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영남 씨 측에서는 직접 뭔가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매니저나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조영남 씨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시회도 있고 또 콘서트도 계속 있었는데 일단 계획은 다 중단된 거죠. 네, 모든 그런 대외적인 계획들은 다 중단이 됐고요. 심지어 본인이 원래 하고 있었던 라디오 DJ도 논란이 있은 후부터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측에서도 이제 새로운 DJ를 뽑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렸던 조영남 씨 일단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 정립이 먼저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송 씨가 그린 그 작품이라는 것이 계속 팔려 나갔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오늘 채널A 취재 결과 이 송 네. 씨가 그렸던 그림 중에 최소한 10건 정도가 이 실제 조영남 씨 이름으로 판매가 됐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그림들은 최소 600에서 8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요? 네. 그동안요, 저희 이틀 전에 저희 동아일보의 그 미술 담당 기자의 설명으로는 서울 옥션에서 판매한 것은 액수가 기록됐는데 180, 210, 260. 액수가 좀 작았는데 그림 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좀 비싸게 팔렸네요. 네, 이 실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했던 그림들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 실제 근데 600에서 800만 원 정도 판매됐다고 봤을 때 이 소득이 최소한 5천만 원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송 씨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건당 10만 원,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그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검찰이 조영남 씨의 그 갤러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장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 대리 판매 규모가 확대가 될수록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조영남 씨의 그 연예 기획사 쪽 자료도 다 가져갔거든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근데 예. 사실 그림이 팔려갔다면 뭐 몇 점인지 저희 현재로서 큰 규모를 전체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 번 계속 지적됐던 거지만 사신 분들은 이 유명세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겠지만 난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술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일단 조영남 씨라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알고 보니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조영남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고 조영남 씨가 관여한 부분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한다면 애초에 네. 그 처음에 상품에 대한 그런 그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아서 산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민사적으로 볼 때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형사적으로 볼 때 지금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엄격히 보자면은 이게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송모 씨의 경우에도 단순한 피해자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조영남 씨의 사기 범행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송모 씨도 사기의 방조범 인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이 조영남 씨 이름으로 팔려간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죠. 알았겠죠. 네,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계속 도움을 주고 그 대가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이제 그 형식적으로 볼 때는 송모 씨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을 또 충분히 있는 거죠.
아까 소개드렸던 속초에 사는 그 송모 씨가 살던 집 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그림과 조영남 씨 그림을 같이 동시에 보여준 적도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주위에도 뭐 알리는데 뭐 주저함이 없었다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조영남 씨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네. 자신의 그림이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조영남 씨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화개장터란 노래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개장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중간지대로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뛰어넘자는 건데 그래서 거기 기념관까지 생겼는데 거기도 좀 난처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는요, 2014년 11월 그 화재가 난 이후에 그 우체국을 사들여서 여기를 조영남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네. 갤러리로 꾸며놨는데요. 이번 논란이 일고 나니까 지금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문을 좀 닫긴 했는데 네.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예전엔 우체국이었다가 개조가 돼서 조영남 갤러리로 바뀐 겁니다. 내부인 이런 모습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갤러리 겸 카페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명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화개장터가 조영남 씨의 그 노래 때문에 크게 이 유명세를 탄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영남 씨가 그렸던 그림들 전시하고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화개장터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하동군의 판단이었겠죠. 그렇죠. 자, 화개장터를 맛깔나게 부르는 조영남 씨의 모습입니다. 자, 당분간은 조영남 씨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카메라 앞에 쓴 일은 그래서 노래하는 장면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대신 그렸다, 조순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송화배 스스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귀결이 될지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는 중간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